In addition, in light of the strengthening labor market and elevated inflation pressures, we decided to speed up the reductions in our asset purchases. Economic activity is on track to expand at a robust pace this year, reflecting progress on vaccinations and the reopening of the economy. The rise in COVID cases in recent weeks, along with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pose risks to the outlook. Notwithstanding the effects of the virus and supply constraints, FOMC participants continue to foresee rapid growth. 네, 오늘은 FOMC 특집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올해 마지막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내용 정리해보고요. 이에 따른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FOMC를 앞두고 전 세계 금융권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였는데 간밤에 FOMC 결과가 나타났고 시장이 크게 환호했어요. 네, 예상했던 바죠. 가장 크게 이제 우려했던 것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주택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경제 운영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려가 됐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다시 연준 의장으로 파월 의장을 재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재임명했던 것도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비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매파로 적극적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이제 보인 것이죠. 네. 결과 내용을 보면은 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을 더 가속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기준금리도 더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예상했던 내용이 발표됐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그렇고 환호를 하는 것인데 미국은 좋아요. 미국이 판단했을 때 이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자산 매입 축소도 내년 1월부터는 빠르게 속도를 전개해서 1분기 3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그러니까 11월 FOMC에서는 6월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속도를 2배를 당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 8월, 9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6월부터 기준금리를 한 3차례 인상할 것이다. 그러면 6월, 9월, 11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도 더 인상이 된다. 근데 이렇게 미국 연준에서 판단을 한 이유는 뭐 경기 회복 속도도 괜찮아요. 지표도 괜찮아요. 고용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근데 이게 미국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미국이 잠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내린 데는 내면을 들여다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긴축 속도를 2배가량 늘렸습니다. 우리가 이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긴축 정책의 전환 속도를 높일지의 여부가 세계 경제 그리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번에 이렇게 긴축 정책 전환 속도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결국 외국인 자금이겠죠.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내년에도 회복 속도가 유지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정시도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테고 또 물가 상승도 잡을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 경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은 신흥국 시장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겠지만 우리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이게 정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중국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 또 러시아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뭐 유가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 경제는 뭐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결정적으로 정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 수준이냐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우리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서 어느 정도 극복하는 그런 모멘텀은 이어지겠지만 문제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결국 기업들에게는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채권금리도 그렇고 또 자금 운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을 본다면은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견조하게 정시가 유지될 테고 또 EPS 주가 순이익이나 PER 주가당 이익 비율로 따진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전개를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지금 올해나 또 올해 초나 지난해와 같은 급상승하는
이 정식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정부 재정 정책도 중요할 테고 또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렇다면은 이것을 내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타격을 받는 건 대기업보다는 좀 중소기업입니다. 관련 부품 산업들도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안배를 하는 네.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더욱 이 시기에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FOMC 이후로 이제 금리 인상 전망이 크게 변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마치고 6월쯤에는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하는 건데 양적 완화를 빨리 끝내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돌입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끝낸다라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만큼 긴축되고 유동성이 지난해나 올해처럼 풍부하지는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우리 경제에 많이 영향을 주는 중국도 올림픽 개최로 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이번 테이퍼링, 이 자산 매입 축소 가속화로 그렇게 예상대로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미크론 변수도 있고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과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시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될까? 중소기업이 더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대기업 중에서는 전통적인 산업에 있어서 조금씩 성장세, 그러니까 PBR, 주가당 순자산 비율 자체를 봤을 때 좀 더 견조한 저가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금융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내년 정시 상황 네.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 배종찬 소장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